자, 그러면 바이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205페이지까지였다고? 205페이지까지의 질문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설명할 때랑 마찬가지야. 당연히 내가 너네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수업을 주고받을 테니까요. 이름 불리면 힘차게 대답해 주시고 전체한테 물어보면 그냥 난 목소리 안 내도 되겠지를 모두가 생각해서 반이 조용하면 내가 서럽습니다. 목소리 크게 내서 한번 해봅시다. 자, 20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두 등차 수열 AN, BN에 대하여 이 문제 맞죠? 이것이 이겁니다. B1 빼기 A1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면요. 내가 맞은 문제를 앞에서 해설하는 일도 분명 생길 거예요. 이건 너네 합집합이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임. 내가 아는 문제를 듣는 게 모르는 문제를 들을 때보다 공부가 더 잘 된다잉. 모르는 문제를 들으면 이해하랴, 필기하랴 그 문제를 온전히 느끼지 못해. 여유가 없어. 근데 맞는 문제를 들으면 저 새끼 내가 푼 거랑 똑같이 풀었네? 그럼 안심하시면 되고 내 풀이보다 좀 짧게 풀었는데 하면 배우시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맞은 문제를 들을 때가 더 여유롭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상태니까 이거 맞았으면 안 들어 하는 태도는 안 좋아. 자, 한번 같이 가봅시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 수열, 수열에서 항이 자연수다 이런 조건 주어지면 그것 또한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되겠지. 그냥 실수다라고 했던 거랑 자연수다라고 하는 건 분명 차이가 있을 거야. 이거 지수로그 같은 데서 마찬가지지. 어떤 숫자의 형태를 제한해 준다는 건 분명 단서가 될 수 있다. 오케이. 자, 등차 수열이래요. 자, A의 5 마이너스의 B의 5는 A의 6 마이너스 A의 7 그것이 B의 7은 제로다. 자,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 같은 등차 수열끼리 묶어야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기 때문에 얘를 몰고 몰아볼게. 그러면 A5가 1로 넘어가면 A의 6에서 A5 뺀 것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B7 넘어가면 B의 7 빼기 B의 5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의 공차는 D의 1, BN의 공차는 D의 2다라고 구분을 하고 가볼게. 자, 빠코 형씨 A6 빼기 A5는 뭡니까? D1이요. 자, 그럼 채린 씨, B7 빼기 B5는 뭡니까? D2가 몇 개인데요? 이 D2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일단 D1과 D2 사이의 관계는 나왔고 그 다음에 A7이 27이다 이런 조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B의 7은 24보다 작거나 같다. 내가 구하고자 싶은 게 뭐냐면 B1 빼기 A1이다. 자, 다들 요 정도 식까지는 갔을 거란 말이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가 중요할 것 같은데. 보영아, 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A6을 D로 나타낸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A6이 B7이랑 똑같으니까 그게 24보다 작다. 오케이. 좋아요. 지금 이거 관계식을 잘 보면 뭔가 A7이 27이니까 D1 이런 걸로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B의 7이 24이 하다. 분명 이 부등식이 사용이 되면서 항이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아마 쓰일 것 같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일단 해보자. A5 빼기 B5가 제로다라는 걸 한번 풀어 써보면 A5가 B5야. 근데 그렇다는 건 B의 5는 하고 A5를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A7로부터 몇 칸 빠꾸니까 2칸 빠꾸. 그러니까 B의 A5인데요. 그 A5가 A의 7에서 2D1 만큼 빠꾸. 그러면 당연히 27-의 2D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그 다음 똑같은 짓을 A6 A7은 빵이다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이제 A6이랑 B7이 똑같다는 거고 이제 B7을 주인공으로 써보면 B의 7은 A의 6이라고 되어 있는데 A6은 A7에서부터 얼마만큼 빼는 거니까 한 칸 빠꾸하면 될 테니까 D의 1일 거고 A7이 문제에서 27이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27-의 D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근데 B7이 24이하다 라는 걸 쓰고 싶어. 그럼 일단 이거를 쓰면 되긴 하겠다. 근데 잠깐 그러면 요거는 안 쓰는 건가? 얘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거를 B7 쪽으로 끌어낼 수 있나?
당연히 B5에다가 B의 공차 2번 더해주면 되겠지. 자, 여기서부터도 내가 B7을 한번 끌어내 볼까요? B의 7은 요거에다가 27-의 2D1이라는 거에다가 공차 몇 개 더하면 돼? 당연히 2개 더하면 돼. 누구의 공차? B의 공차. 그럼 D2를 2개 더할 거니까 2D2야. 근데 2D2가 뭐다라는 게 나와 있었네? D의 1이라는 게 나와 있었네. 정리하시면 이것이 27-의 D1이겠다. 똑같네. 자, 그럼 아무튼 이게 24보다 작거나 같다를 한번 해볼게. 27-의 D의 1, 이게 2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D의 1이 3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이것만으로는 특정을 할 수가 없지 않나? 어디서 또 단서를 찾아야 되지? 보면 맞춘 사람이 있을 거거든? 자, 우리가 아직까지 안 쓴 단서가 뭐 있냐? 오케이, 모든 항이 자연수란 말은 안 썼어. 그러면 일단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DA7이 27이고 뭐 공차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일단 공차가 정수이나 해야 되겠지. 뭐 3, 4, 5, 6, 7, 8 이런 거. 그럼 딱히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27에다가 계속 3, 4, 5, 6, 7, 8 뭐 더 해봤자 다 자연수인데? 이거 어디다 쓰이지? 저 새끼 답지 않네. 맞긴 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수열의 상황을 좀 이해해보라는 거야. 공차가 0보다 크다는 건 A7이 27이면 점점 커지긴 할 거란 말이지. 그럼 거꾸로 반대로 돌아가면 작아진단 말이야. 작아지면 음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게 중요한 단서였던 거겠지. 자, 그래서 이거를 쓰는 방법은 바로 A의 1으로 돌아가 볼 건데 A의 1은 27에서부터 6칸의 D의 1을 빠꾸 할 겁니다. 그치? 근데 얘가 여전히 0보다 큰 양수, 물론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럼 말이 되는 D가 뭐인가를 찾아볼 거예요. 3일 때 되나? 되죠? 일단 D1은 D1은 일단 3이 되고 4도 되고 5도 되지는 않네요. 5는 안 되겠다. 이런 상태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또 말이 되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D1이 2D2. 그렇다는 건 만약에 D1이 3이면 D2는 1.5. D1이 4면 D2는 2다 이렇게 나올 텐데 0.5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쪽 조합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A1과 B1 정도에 구할 수 있을 거야. A7 나와 있고 그럼 A5 같은 거 구해가지고 B5랑 똑같다라고 하면 B의 어떤 항 하나도 구할 수 있게 될 테니까 뭐 거기서부터는 한 칸 차로 돌아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어렵긴 했었어.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 이 모든 항이 자연수다라는 부분을 어디다 써먹어야 되냐면 이 첫 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써야 돼. 이런 짓을 잘 안 해봤거든. 그래서 수열의 상황을 잘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증가하는 거지? 어떻게 커지는 거지? 등비라면 이렇게 뿔만가? 아니면 커지나 작아지나? 이런 걸 계속 상상하실 수 있었어야 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가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네. 자, A2가 마이너스 4고 공차가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BN을 AN 더하기 AN 플러스 1이라고 하자. 일단 써둘게. A2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B의 N은 AN 플러스 A의 N 플러스 1. 두 집합 A, B를 이렇게 하자. A라는 친구는 A의 1부터 A의 5가 있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B의 1부터 B의 5가 있답니다. A교 B가 3이 되도록 하는 모든 수열에 대하여 A의 20의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공차에 대한 정보가 딱히 있나? 딱히 없군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배경 지식 하나 있다. 요거 어려운 배경 지식 하나 너네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자, 등차 수열은 몇 차 함수의 이미지였지? 1차 함수. 그럼 예를 들어 기울기가 뭐 3이라고 치자. 그럼 3n 플러스 얼마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식도 3n 플러스 얼마고 이식도 3n 플러스 얼마라면 왜냐면 n 플러스 1 대입해봤자 기울기는 안 바뀌지. 그럼 합치면 6n 플러스 얼마가 되겠지. 그 말은 등차수열 똑같은 등차수열에 n항하고 n 플러스 1항을 더한 이거는 공차가 몇 D다야?
공차가 ED. 물론 AN의 공차를 D라고 했을 때 이야기고 얘의 공차는 ED다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이 5개를 좀 실제로 써볼게요. A1, A2, A3, A4, A5 이게 라지 A의 원소.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B로 쓰지 말자. 풀어 쓸게요. A1 플러스 A2, A2, A3 이렇게 컴마로 쓸게. 더 셈이에요. A3, A4 그 다음에 A4, A5 마지막으로 A5, A6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잘 보면 얘네끼리는 D씩 커지는데 요렇게는 ED씩 커져. 그 말은 이런 얘기야. 봐봐. 만약에 얘랑 얘가 똑같았다고 잠깐만 쳐봐.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랑 누가 똑같을 거냐면 얘는 바로 옆에만 가도 플러스 ED야. 근데 얘는 2칸을 가야 ED야. 그 말은 얘는 퐁당하고 얘랑 이게 똑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2칸 퐁당해서 A5랑 요게 똑같다. 이런 구조로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같으면 교집합이 몇 개가 돼? 문제에 써 있을걸? 교집합 몇 개된다? 3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겁니다. 어떤 조합으로 같을 수 있을까? 근데 잠깐만. A쪽은 무조건 퐁당 해야 되네. 그렇다는 건 A쪽에서 교집합에 들어갈 3개가 뭐 2, 4, 5 이렇게 어긋나게 들어갈 리는 없고 2, 4, 6 없어. 뭐밖에 안 돼. 이쪽은 그래요. A1과 A3랑 A5 얘네만이 이제 교집합의 원소예요. 노란색이. 근데 반면 B쪽은 따다닥이야. 그럼 따다닥을 이 5개에서 고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있어? 3가지야. 1, 2, 3 아니면 2번째, 3번째, 4번째 아니면 3, 4, 5지. 총 3가지 케이스가 있어. 그것만 케이스 분류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보자. 요 녀석들이 교집합의 원소다라고 해볼게요. 이게 1번이라고 칩시다. 무슨 말인지 알지? 얘가 얘고 퐁당이 얘고 퐁당이 3번째다 이거야. 자, 그럼 봐봐. A1과 뭐가 같아야 돼? A1 플러스 A2가 같아야 돼. 첫 번째만 좀 자세하게 써드릴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 A3가 뭐랑 같아야 되냐면 A2 플러스 A3랑 같아야 되고 퐁당한 A의 5라는 친구가 A3 더하기 A4랑 같아야 된다. 입니다. 단서 찾아냅시다. 여기서 A2는 얼마네? 근데 A2, 뭐야? 벌써 모순이네. 기각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요렇게가 같을 때를 해보자. 위에는 여전히 퐁당이야.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좀 속도를 내볼게요. 말로만 먼저 할게. A1이 A2 더하기 A3이다. A3이 가운데 있는 3, 4다. A5가 초록 오른쪽이 4, 5다야. 머리로 하자. A1이 A2 더하기 A3. 머리 안 돼. 두 번째. A3이 A3, A4랑 합이래. 그 말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뭐 있냐? A4가 0이다라는 걸 얻을 수 있지. 근데 문제에서 A2는 마이너스 4였대. 그렇다는 건 암산해봐. 공차가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지. 자, 그러면 가능한 A의 20를 먼저 구해둡시다. 여기서 A의 20는 A4부터 16칸 갈 거니까 2 곱하기 16은 32. 자, 마지막 케이스. 퐁당이 여기에 따다닥 3, 4, 5번째일 때. 자, 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대충 쓸게. 먼저 말로 하자. A1이 3, 4, A3이 4, 5, A5가 5, 6. 단서를 빨리 찾기 쉬운 건 이건 것 같아. A5랑 A5, 6의 합이 같다는 건 누가 빵이면 돼? A6이 빵이면 돼. 따라서 여기는 A6이 빵이다. 자, A2가 마사고 A6이 빵이니까 4칸에 4 커졌음 D는 1이고요. A의 20는 14칸만큼만 가면 되니까 14칸 이렇게 나오겠지.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였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B를 풀어 써야 되고 또 같은 공차 2개 더했으니까 공차가 2D가 돼서 같으려면 얘는 따다닥 위에는 퐁당이니까 위에는 1, 3, 5밖에 안 되네. 아래는 3가지가 되겠네. 를 생각하는 게 이제 이 문제의 키포인트였습니다. 고영이 이거 우리 1년 전에 푼 건데 기억나요? 자, 그 다음 24번 가겠습니다.
세실수 AB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뭐 등차 수열이니까 이렇게 써둘까요? 양옆의 합은 가운데 2배다. 일단 문제 써놓고 자, 그 다음 가족건 지수법칙으로 하니까 A 플러스 C 마이너스의 B는 32 뭐 이런 거 아이 미안해 바보 같으니라고 32는 2의 5승 뭐 이렇게 나오겠지. 지수법칙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조건이 A 플러스 C 플러스 A 곱하기 C는 26이다. 실수다. A, B, C를 한번 구해봐라. 뭐 대충 연립하면 되지 않을까? 2B, 여기 2B. 대입하니까 따라서 B는 얼마? 5. 그러면 따라서 A 플러스 C는 얼마? 10. 어라? 얘가 10인데요. 그렇다는 건 A 곱하기 C는 16인데요. AC가 16이고 A 플러스 C는 10이야. 뭐 대충 찍어도 나올 것 같아. 2랑 5랑 8. 아니면 거꾸로 8이랑 5랑 2일 수도 있겠지. 공차가 뭐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 물론 상관없게끔 출제가 돼 있죠.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구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하나만 말할게. 만약에 틀린 문제를 나한테 듣는 과정에서 필기를 하고 싶으면 절대로 책에다가 필기하지 마라. 왜? 책에다가는 너네가 다시 한번 풀어야 돼. 근데 그때 내 필기가 옆에 있으면 아무래도 보게 돼. 답지 보는 건 똑같아져. 그러니까 필기할 거면 다른 책이나 노트나 종이, 패드에 하시고 집에서 고칠 때 일단 이 힘으로 수업을 듣긴 들었으니까 기억에 희끗하게 남아있을 거 아니야. 풀어보고 모를 때 필기 참고 이렇게 해야지. 옆에 써놓고 보면서 푸는 건 진짜 안 좋은 습관이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요. 성적 올리고 싶으면 습관을 좋게 고치자. 자, 다음 갈게요. 25번입니다. 영이현이 세실수 알파 베타 감마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x 블라블라블라 이때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일단 등차 수열 이룬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써볼게. 알파랑 감마를 더한 것이 베타의 2배일 거야. 그 다음 x의 알파분의 1승이 y의 마이너스 베타분의 1승이 z의 감마분의 2승이다. 이렇게 나왔다. 요거는 지수 단원에서 많이 쓰는 테크닉입니다. 많이 나와. 지수 쪽에서 뭔가 3개의 숫자가 똑같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K다 라고 둘 거야. 그리고 그 두는 근거는 뭐냐면 잘 들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알파, 베타, 감마 꼴이야. 분의 1, 분의 1, 분의 1 꼴이야. 전자지. 근데 문제는 분의 1로 주어졌단 말이야. 그럼 이걸 없애야 돼. 근데 없애는 방법이 뭐냐? 당연히 지수법칙으로 반대편에 보내버리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지수법칙이 성립하려면 밑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같은 K라는 녀석의 대가리로 보내버린다 라는 근거가 있는 거야. 물론 외워버리면 그만. 는 K 외워버리면 그만이긴 해요. 자, 그러면 표현해봅시다. 영우씨, X는 넘겨봐. 뭐의 알파승? 이거 K야, K. 이 새끼 수업 안 들었구만. K의 알파승. Y는 K의 마이너스의 베타승. 그 다음에 Z라는 친구는 K의 2분의 감마승.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어. 일단 이거 난 감마 뭐 이런 게 좋거든. 그래서 2분의 감마 싫거든. 그래서 그냥 제곱은 냅두고 K의 감마 이렇게까지만 할래. 자,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감마를 만들어내고 싶으니까 얘랑 얘는 곱해볼게요. 한번. 따라서 X랑 Z의 제곱을 곱했다. K의 알파 플러스 감마. 그 다음 2베타 이런 거 만들고 싶으니까 Y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쓰면 될 거고 그게 K의 2베타. 이렇게 나오겠지. 대가리가 똑같으니까 우변은 같을 거고 그렇다면 얘네가 같을 거라서 X 곱하기 Z의 제곱은 Y의 마이너스의 2승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아직 안 끝났구나. 자, 이때 이 녀석을 한번 구해보세요. 16XZ의 제곱 플러스 9 곱하기 Y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라. 일단 느낌상 뭔가 최소값인데 미분을 하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수원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미분 안 쓰고 구할 수 있는 최소값은 산술기 아니면 코시 슈바르츠밖에 없음. 근데 수능에 코시가 안 나와. 그래서 산술기 하겠지라고 좀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야 뭐야, XZ 제곱 나와 있는디 16 Y의 마이너스 2승이겠지. 여기까지만 써도 나오겠지. 2 곱하기 루트 얘 곱하기 얘 하면 Y끼리 사라지니까 2 루트 144는 24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28.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y는 2의 x 플러스 n승의 그래프가 함수 2분의 1의 x승의 그래프와 만점을 pn이라고 합시다. pn의 x좌표를 an, y좌표를 bn이라고 할 때 같은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게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있을까? 잠깐만 대충 그려볼게. 일단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2의 x 플러스 n승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x승은 뭐 대충 요렇게 가겠지? 아무래도 n이 자연수니까 0, 대입하면 2의 n승이라서 y좌표에 더 높을 거야. 얘는 2의 마이너스 x승이니까 0,1을 지날 거고, 그지? 그렇다면 둘이 만나는 곳이 요 정도에 있겠네. 이 녀석의 x좌표를 an, 이 녀석의 y좌표를 bn이라고 하자. 뭐 이런 상태인가 봅니다. 자, 근데 기억, 수열 an은 등차 수열이냐 이렇게 나와 있다. 식을 세워야 되겠네. 같다고 둬야지. 2의 x 플러스 n승이라는 친구가 2의 마이너스 x승 여기 써보니까 그냥 나옵니다. 그지? 대가리가 같아야 되니까요. 암산 가능. 2x가 마이너스 n, x는 마이너스의 2n, 마이너스 2분의 n입니다. 이게 x좌표야. 따라서 an이라는 수열은 마이너스 2분의 n이고, 그 다음 y좌표 bn은 요 an이라는 x좌표를 함수에 대입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사실 여기다가 대입하든 교점이가 똑같이 나올 거라서 마음에 드는 데가 대입해보자. 여기다가 대입하면 깔끔하네. 2의 2분의 n승이에요. 2의 2분의 n승. 그러면 a는 무슨 수열이고, 등차 수열이고, b는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등차냐? 맞아요. 니은 임의의 자연수 mn에 대하여 bn은 b의 n 플러스 n이냐? 지수법칙을 물어본 것 같아. 그치? 맞네요. 자, 그 다음 디귿. 이게 이거인 자연수 n이 존재한다. 디귿만 해볼게요. 일단 기니는 맞았습니다. 자, 디귿이다. 2 곱하기 bn이 뭔데? 하면 2 곱하기 2의 2분의 n승. 지수법칙으로 하면 현재 얼마냐? 통분을 다 해버렸군요. 좋아요. 2분의 n 플러스 2승. b의 n 더하기 1이란 건 2에 원래 n이 있었던 자리만 n 플러스 1로 바꿀 거야. 그럼 무조건 얘가 대가리가 좀 더 큰 것 같은디? 근데 문제는 bn 플러스 1이 더 클 수도 있니? 없습니다. 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나오지. 두 지수함수가 만난다라는 멘트 보고 그냥 연립하면 그만이 문제. 자, 그 다음 29번. 빠르게 할게. 되게 쉬운 문제긴 합니다. 자, 상찬이 y는 루트 3x 이거 몇 십도짜리야? 60도짜리. 그 다음 여기가 a고요. 오른쪽에 b의 1, b의 2 이런 식으로 있을 거래. 근데 문제에서 a 곱하기 bn은 n이래. 아니 abn이 n이래. 이렇게 여기 bn. 여기까지의 길이가 n이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어보면 내가 찾아야 되는 게 a랑 bn하고 cn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 무게중심의 무슨 좌표? y좌표. 근데 y좌표만 보면 되잖아, 그러지? 그럼 사실 bn의 y좌표 무조건 뭐임? 1. x좌표 구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cn은 어디의 길이가 cn이냐면 a 곱하기 cn이 n.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n이야. 그럼 질문할게. 여기서 일단 바닥 쪽으로 수세발 내려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면 요만큼의 높이는 얼마야? 2분의 루트 3의 뭐 사인이겠지, 그지? 근데 그것은 y는 1부터의 높이이기 때문에 바로 cn의 y좌표는 1에다가 2분의 루트 3n 한 거겠지. 그 다음 a, 그 다음에 b의 y좌표는 모두 1이죠.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무게중심의 y좌표가 나오고, 그 다음 계산은 루트의 계산 그 정도는 해. 넘어갑니다. 영우야, 필기할 거면 딴 데다가 하라 그랬다. 에이. 자, 그 다음 34번 가겠습니다.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A5는 자연수예요. 그 다음 수열 A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S의 8은 3분의 68이다. 사실 이거는 뭐 시키는 대로만 노가다를 하면 흘러가듯 풀 수 있는 문제 같거든. S8이 3분의 68이다. 자, 그러면 S8만 잘 생각해보자. S8이면 1부터 8인데 정 가운데 몇 점 몇이 있음? 4.5야. 0.5 좀 싫어. 그렇다면 그냥 정직하게 하면 돼. 2분의 A의 1과 A의 8 한 다음에 8배 하면 된다. 근데 다른 단서가 아무것도 없어. A가 얼마다도 없고 D가 얼마다도 없으면 뭐 미지수로 둬야죠. A1 더하기 A8은 2A 플러스 7D. 거기에다가 2분의 8 약분해서 4 한 것이 3분의 68. 그럼 일단 2A 플러스의 7D라는 친구는 3분의 17. 뭐 이 정도가 나올 거예요. 맞냐? 이제 A5가 자연수다라는 조건 일단 써야 될 것 같아. A5가 먼저 보자. A의 5는 A 플러스 4D. 그치? 그러면 얘를 이용하면 이 식을 D 또는 A로 몰 수 있을 건데 뭘로 몰지만 잘 정하면 돼. 나에게 그나마 단서가 주어진 게 A 단서야 D 단서야? D야. 뭐 0부터 1까지래. 그러면 D는 하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 아니면 A는 하고 해볼까? 일단 둘 다 해보자. 분수 나오니까 좀 싫긴 한디. 할 수밖에 없겠지. 하자. A는 반띵해야 되니까 6분의 17 마이너스 2분의 7D. 싫어도 해야지. 따라서 이 친구는 뭐가 될 거냐? 6분의 17에서 이거 뺄 건디 4D 더할 거니까 플러스 2분의 1D. 근데 D가 0에서 1이라는 건 요 2분의 1D라는 건 0부터 0.5 점으로 쓸까? 0.5예요. 얘는 대략 지금 3 좀 안 되는 친구지 않냐? 그러면 이게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건 딱 3일 때밖에 없겠네. 해가지고 A의 5가 3이 되도록 만들어 주려면 여만큼이 6분의 얼마면 돼? 6분의 1. 그렇다면 D는 2배 해가지고 얼마면 됨?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A16은 알아서 구하시면 됩니다. 36 갑니다. 에잉, 이거 내가 수업 때 한 문제인데 넘어갈게요. 수업 복습하시면 됩니다. 차라리 37을 해야지. 맞아요. 37 하겠습니다. 36은 수업 때 했어. 영상 확인하세요. 자, 37. 첫째 항이 양수인 등차수의 N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합시다. 절대값 S의 3 이퀄 절대값 S의 6 이퀄 절대값 S의 11 걸어 닫고 마이너스의 3이다. A의 1의 합을 구해주세요. 첫 항이 양수다라는 조건은 있었네. 이제 여기서 전략을 잘 짜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내가 SN에 대한 정보가 나왔단 말이지. 그럼 이거를 실제로 뭐 공식이라든지 아니면 등차수열의 의미, 평균 곱하기 항수와 같은 걸 이용해서 계산으로 끌고 가야 될지 아니면 SN이라는 건 N에 관한 몇 차식이었으니까 물론 등차의 합 N에 관한 몇 차식이었으니까 2차식이었으니까 2차 함수 물론 어디를 지나더라 0,0 원점을 지나는 거지. 2차 함수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약간 그래프로 문제풀이를 시작해야 될까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셔야 돼. 왜냐면 S3은 편하게 쓰면 모 곱하기 A 뭐라고 쓸 수 있냐 3A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거든. 근데 이쪽으로 가려니 는 얼마다 하고 없으니까 뭐 따라서 A2가 얼마라는 단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단 절대값이 싫고 심지어 S6은 정가운데도 없어 점으로 또 써야 되고 아이씨 뭐지?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너무 많아. 반면 그래프를 이용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2차 함수의 중요한 성질이 뭐지? 대칭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뭔가가 같네? 이거 대칭성 이용하면 좀 빨리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일단 시작은 그래프로 해볼 거야.
끝까지 그래프로 풀린다는 아닙니다만 일단 시작은 그래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공차가 양수면 문제가 성립이 될까 안 될까? 안 돼. 첫 항 양수의 공비 양수면 일단 공차 양수면 일단 2차 함수가 어디로 볼록이었지? 아래로 볼록. 근데 1, 양수 지나야 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접어봤자 안 접혀요. 3이랑 6이 같을 수가 없음. 이런 모양 출제 안 된다고 했었지. 자, 그렇다면 내가 봐야 될 건 공차는 음수일 거고, 그렇다는 건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식일 거냐면 이런 식일 거야. 거기에다가 절대값을 취했으니까 이런 느낌이 되겠지. 자, 그러면 먼저 S3하고 S6이 같다부터 풀어볼 건디 가장 개꿀 빨 수 있는 거 3이랑 6이 대칭축이면 얼마나 좋아. 그치? 그 다음 S의 11 그게 얘네보다 3 더 큰 거지. 그러면 한 대충 얘보다 한 3 정도 크게끔 요 정도의 절대값 S의 11 3만큼 차이남 이런 상황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먼저 꿀을 빨아야 됩니다. 대칭축이 보인 순간 대답하라 그랬어. 여기 얼마게? 여기 9지. 그렇다는 건 SN이란 식을 물론 최고차항은 모르지만 n 괄호 n-의 9다 이렇게 설정을 빨리 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는 실제로 얘는 3차에 난다를 써야 돼. S의 3부터 구할게. S의 3은 3 곱하기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8a. 그죠? 자, 그 다음 S의 11은 얼마일 거냐? 11 곱하기 2니까 22a가 될 텐데 조심할 거. 원래 11은 여기 있었을 거야. 그렇다는 건 접은 이 친구는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의 22a. 이렇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아까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18a죠. 그지? 그들의 차이가 3이다. 빼볼게. 얘에서 얘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4a가 3이다. a는 마이너스 4분의 3. 위로 볼록인 것과 일맥상통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첫 항을 구하래. 첫 항은 꿀이죠. S의 1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1 곱하기 마팔 a. 얼마? 6 이렇게 하나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 워딩을 봐도 그렇고 그림을 봐도 그렇고 꼭 3하고 6이 적이 있으리란 법은 없어. 상상력을 가져야 되겠지. 자, 어떻게 3이랑 6이 잡힐 수도 있을 거냐면 요 정도의 3이 잡히고 이 정도의 6이 잡힌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이제 9일 때 9가 아닌가? 11인가? 11이죠. S의 11의 절대값이 이렇게 위에 3만큼 차이 난다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지. 요 케이스는 이 첫 번째 케이스에 비하면 귀찮아. 왜? 대칭성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럼 그냥 정직하게 식을 세울 수밖에 없음. 그래도 SN이라는 걸 상수항은 없음께 AN제곱 플러스 BN 정도까지는 세우고 시작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등차수열의 합을 그래프로 볼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낫지 2분의 n괄호 2a 플러스 n-1d 이렇게 쓰는 건 안 좋지. 너무 복잡하잖아. 근데 이렇게 써야 될 문제와 이렇게 써도 될 문제를 구분을 해야 된다고. 이 문제는 왜 이렇게 쓴다고? 2차 함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해보자. S3. 절대값 S3. 근데 어차피 원래 이 부분이니까 원래 양수였을 거야. 그냥 대입하면 될 듯 9a 플러스 3b. 자, 근데 절대값의 S의 6을 생각해봐. 이 그림은 원래 6이 밑에 있었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돼요. 36a 플러스 6b. 이 둘이 같대. 그럼 같다부터 해볼게. 위로 넘기면 빵이야. 둘이 같으니까. 넘어갑니다. 45a. 마이너스 6이 올라갑니다. 플러스 9b는 제로. b라는 친구는 마이너스의 5a다. 이렇게 나오지. 자, 그럼 일단 미지수 줄이고 시작할게. an 제곱한 다음에 b 대신에 마이너스의 5an이야. 대슈. 그 다음 이제 11을 집어넣어야 돼. 자, s의 11은 121에서 55 얼마냐? 121에서 55
66인가? 맞아? 66a. 근데 원래 S는 요 밑에 있었을 거라고. 그럼 말아 올려야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요 녀석의 높이가 얼마냐? 바로 9a 플러스 3b야. 통일해야 될 것 같은데 b가 마이너스 5a 대입하면 마이너스의 6a다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서 위에 있는 마이너스의 66a에서 마이너스의 6a를 빼면 마이너스 60a. 그것이 3이다. 그러면 이때 a는 마이너스 20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첫 번째 항을 구해야 돼. 첫 번째 항은 s의 1으로 구하면 될 거고 s1은 a-5a 마이너스 4a. a가 마이너스 20분의 1이었으므로 플러스 5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6이랑 5분의 1을 더하면 5분의 3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몇 개 안 남았으니까 힘내서 갑니다. 38. 3개만 나면 끝이다. 자, 등차 수열 AN의 첫 항부터 가면 여긴 똑같고요. 가족권. 아니, 잠깐만, 나 이거 수업 때 하지 않았니? 네, 실전 MSC에 있는 문제입니다. 나쁜 자스가 넘어갈게요. 원래 2학년 내신 때 배제고에서 일단 이런 거 나오면 이 개새끼 하고 범인 색칠해가지고 개 뭐라 했는데 우리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여학생도 있고 하니까. 자, 41번.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수열 A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합시다. 이거를 구해주세요. 자연수 A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거는 일단 식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잘 생각해보자. 지금 SN의 최대값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건 두 가지야. SN의 최대값이 나왔다를 처리할 방법. 첫 번째, 일반항의 관점에서 보면 일반항이 어떨 때까지만 다 더하면 최대야. AN이 양수일 때까지. 맞지? 아니면 만약에 이걸 2차 함수의 관점, 즉 SN으로 본다면 그 2차 함수의 무슨 축 근처? 대칭축 근처. 정확히 대칭축은 아닐 수 있음.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문제는 첫 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당연히 안 줬기 때문에 4씩 빼가지고 언제까지 양수인데를 정확하게 세팅할 수가 없음. 그 다음 SN의 대칭축 또 마찬가지로 식이 나와야 뭐 대칭축을 알든 말든 해. 그래서 일단 나는 SN의 식이라도 세워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SN의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말고 좀 빠르게 하자. 공차가 마이너스의 4인 순간 뭐의 n제곱으로 시작해? 마이너스 2n제곱으로 시작한다. 기억하셔야 될 거야. 마이너스 2n제곱. 왜? 기억나지? 여기서 앞에 부분만 톡 미분하면 마사 나왔다. 그럼 거꾸로 적분하면 되는 느낌이니까.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무슨 항은 없을 거라서 상수항은 없을 거라서 플러스 머시기 n인디 끼워 맞출 거예요. 첫 번째는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자, 1을 대입했을 때 a가 나오게끔 맞춰보자. 여기 2 플러스 a. 맞나? 이제 그럼 1 대입하면 딱 a 나오지.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 이따 위로 볼록이구만. 그럼 일단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 볼게. 마이너스 2 괄호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2 플러스 an. 그럼 여기 뒤에 뭐의 완전 제곱이 있으면 돼? 뭐 고1 때 하지 않았나? 반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2분의 a의 완전 제곱 이렇게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고, 없었던 게 생겼으니까 플러스 해줘야 되겠네. 2 곱하기 16분의로 풀게요. a 플러스 2의 제곱. 맞냐? 자, 그러면 대충 자연수라고 그랬지? 대충 이 최대값이 얼마임? 8분의
a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얘가 200에 그나마 제일 근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충 200이랑 비슷하다라고 해놓고 생각을 해보자. 200 언저리가 되려면. 지금 이 풀이가 엄밀하지 않는 이유를 좀 이따 말할 거긴 한데 일단 들어봐. 그러면 a 플러스 2의 제곱이 대략 얼마가 되면 돼서 1600이 되면 돼서 a 플러스 2라는 것이 대략 40이 되면 돼. 그치? 그러면 a라는 친구가 대략 30의 8 이 되면 되겠지. 근데 내가 이걸 계속 대략이라고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수열의 합을 2차 함수로 보는 것까진 좋으나 잊지 말아야 될 건 실제로는 실수 전체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그지? 점점점점점점점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내 말 잘 들어봐. 제발 쓰진 않을 거야. 요 값이 200보다 커도 SN이 200보다는 작을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뭔 말이야?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최대값은 200을 넘었어. 근데 정수인 점만 찍어봤더니 뭐 이런 식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풀이는 엄밀한 풀이가 아니야. 근데 빠를 수 있는 대충대충 러프한 풀이긴 한 거지. 근데 내가 대충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검증을 해봐야 돼요. 지금 봐봐. A가 38일 때도 될 가능성이 있다니까. 왜요? 이게 실수 전체라면 A가 38인 순간 여기 정확하게 200이 돼버리거든. 그러면 당연히 이거 만족 안 하지. 근데 아까 같은 일이 일어나면 개꿀이야 말이야. 여기는 딱 200이에요. 근데 점은 여기 찍히던데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체크를 해봐야 돼. 어떻게? A는 38일 때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SN이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40n이에요. 비상. 이거 대칭축이 정확히 얼마가 돼버려? 20이라고? 10이 돼버리지. 그럼 돼, 안 돼? 안 됐네. 이건 어떤 케이스냐면 정확히 n equal 10일 때가 정확히 200이 되어버린 케이스인 거예요. 그치? 아, 그럼 안타깝게도 38은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A가 38보다 조금 작은 37이면 이 최대값 자체가 이미 200보다 작지? 그럼 충분히 만족하겠지. 그래서 37이 정답이 될 거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해설지는 좀 다르게 풀어놨을 거야. 아마 산술기하를 이용했을 텐데 산술기하를 아무래도 우리가 고1 때 하고 꽤 안 하다 보니까 너네가 고3 문제를 풀 때 산술기하를 번뜩번뜩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아. 이건 가르쳐 보니까 경험상 그래. 그래서 산술기하를 안 쓰는 다른 풀을 보여드린 거니까 이 풀이도 한번 봐두시고 해설지에 있는 산술기하 풀이도 한번 보시도 좋고요. 자, 그 다음 42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해설하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당당하게 끼어들어서 왜 저렇게 돼요? 이렇게 꼭 물어봐 주셔야 돼. 아직 두 번째니까 낯설어서 그러겠지만 앞으로 1년간 계속 보다 보면 얼굴도 서로 잊고 그러겠지 뭐. 자, 42번 가겠습니다. 인데 나 이것도 수업에서 했어, 이 나쁜 놈아. 자, 그러면 이 뒤에는 등비 수열이라서 거의 질문이 안 나온 것 같네. 205페이지까지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숙제가 꽤 쉬웠다. 양은 많아 보였어도 충분히 할 만했을 거야. 자, 이렇게 숙제 해설을 마치고 1교시를 마치겠습니다.